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14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증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볼 게 많습니다. 뭐 종목들, 업종, 테마들도 그렇고, 시장 자체도 그렇고, 꽤나 좀 신경 써야 되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자, 그래가지고 좀 하나씩 보면은, 일단은 연준, 뭐 저번 주 금요일 뭐 주말 끼고서 좋은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국채 요동의 이제 연준도 준비 태세. 그래서 콜린스 총재 금융시장 도울 준비돼 있다. 아직은 이제 구두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해 놓은 거긴 한데, 그래도 가능성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 직접적으로 갖다 이제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영향이 있겠죠. 이번 주 목요일인가? 그 파월 연설도 하나 있기는 해요. 해가지고 그런 것들 신경 써 보시면 되고,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반도체,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제외. 어제 이제 이게 좀 좋은 내용으로 갖다 이제 주말 중에 막 좀 돌아다니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좀 아쉽네요. 우리나라 장이 열리고 이 내용이 나왔으면 최소한 반도체 종목들이 일단은 뭐 반응을 좀 했을 것 같거든요. 슈팅 쪽으로. 근데 이제 14일에 구체적 답 주겠다라고 얘기를 트럼프가 했었고, 결국 이게 뭐 뉴스들은 좀 좋게 나왔었거든요. 미국 상호관세에서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등 첨단 부품 뺀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시장에서는 이것이 그럼 반도체 쪽에 좀 호재 아닌가 싶었지만, 결국 미국 상무 반도체 관세는 한 달 내, 의약품은 이제 한두 달 내에 이제 좀 발표한다. 이런 내용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또 확인 사살하듯이 전자제품 지금 관세 그 면제가 아니다. 반도체 조사 해가지고 뒤에 따로 매길 거다. 해가지고 요게 이제 처음에 기자분들 뉴스들이 막 다 이런 식으로 갖다 좀 좋게 상호관세에서 이번에 이제 제외되는 거다 라고 나왔지만, 결국에는 내용 자체 있던 거에서 좀 딜레이 되거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좀 따로 결국 관세가 부과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거에다가 중국 금요일날 이제 수입품 관세 84, 125% 상향을 시키긴 했는데, 요거는 그 관세, 보복 관세를 한 것보다 뒤에 이제 두 가지가 포인트겠죠. 미국이 이제 추가 관세 부과해도 무시할 것이다. 뭐 사실상 이제는 의미가 없을 정도의 관세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또 보복 관세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소강 상태죠. 이전까지는 너가 때려? 그럼 나도 너 때려.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핑퐁을 했었는데, 일단 중국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보복 관세 상향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부과해도 무시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해놓은 상태이고, 거기서 이제 미국이 반응을 어떻게 하나 봤는데, 미국이 일단은 관세 부과를 시키진 않았어요. 또 보복 관세를 하진 않아서 일단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게 좀 마무리되는 부분이고, 이제는 여기서 뭐 협상까지 좀 좋게 넘어가나. 협상이랑은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볼만하죠.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말 중에 요거까지 겹쳤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요거는 뭔가 주말 중에 야 이거 호재인가 싶었는데 아니다 라는 느낌인 것 같고, 요거는 그래도 좀 소강 상태로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에선 좀 브레이크 걸었구나 정도. 자, 그래도 이제 중국 대미 히토류 수출 금지, 트럼프 히토류 전략 비축 행정명령,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SNS에도 뭐 그 히토류에서 자석 관련해서 좀 언급이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뭐 히토류 하면 유니온이랑 그 다음에 이제 노바텍 정도가 있겠죠. 얘네들이 뭐 오전에 탁하고 튈지. 특히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자석 개념이거든요. 자석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SNS에도 히토류에 대해서 히토류보다 이제 뭐 자석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 일단 뭐 반짝하나. 얘네는 그냥 저 재료가 막 계속 지속성 있고 막 좀 시원시원하고 그런 느낌이랑은 좀 달라요. 거기다 이제 히토류 같은 건 해치 테마이기는 한데, 시장이 너무 오래 해먹기는 했죠. 그래서 좀 단발성으로. 유니온 같은 경우 보시면은 최근에 미중 갈등이 심화됐어도 상한가로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만큼 오래되고 테마가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슈팅 나오면은 좀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기는 했어요. 여태까지.
뉴스 일단은 그냥 반짝용 보시면 되고, 그래도 거기다가 유럽 즉 또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 조치 90일 유예 요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는 LNG나 이런 거는 뒤에 관세 협상하면서 계속 좀 이어지는 요소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알래스카 관련해서 좀 참여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알래스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주지사가 처음에 참여 우리나라 다시 방한한다 뉴스였는데, 요번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제 뭐 영상으로 뭐 축전 이 정도로 좀 바뀐 건 있습니다. 그래도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계속 뭐 한덕수 트럼프 통화에서도 알래스카 기대감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미국 재무도 알래스카 가스 개발 논의에 대해서 한국이랑 일본 관세 협상 하고 싶으면은 요게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넌지시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이번에 뭐 이렇게 통상교섭 본부장도 이런 거는 이제 협의해야 할 핵심 사항이다 라고 찝은 만큼 사실상 좀 빠지기는 쉽진 않겠죠. 나중에 좀 또 사업 참여 이런 뉴스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2027년부터 5,000톤 이상 선박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 그래서 IMO 미국 반대 속 탄소 비용 등 해운 온실가스 감축 조치 의결, 이런 거는 몇 개로 엮일 수 있겠죠. 일단 대표적인 키워드는 온실가스 하면은 탄소 관련, 그리고 탄소 포집 키워드 종목들이 엮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온실가스도 그렇지만 이제 요 배출 규제에 대해서 당연히 예전 노후화된 선박일수록 온실가스 같은 거, 뭐 차량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차량, 뭐 디젤 차량이라던가 뭐 몇 년 이상, 그리고서 그 배기에서 나오는 거 필터 해가지고 그런 게 뭐 적용 안 된 차량들은 이제 어디 구역 못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탄소 포집 키워드, 그 다음에 그 노후화된 차량 교체, 노후화된 선박 교체, 그 말인즉슨 조선 쪽에 대해서 뭐 수주가 더 이어질 수도 있는 시간을 두고서 그 정도 뉴스로 두 개로 나뉘겠죠. 노후화된 선박 교체, 즉 새로운 수주 개념. 자, 그래서 뭐 탄소 포집 관련 주들은 일단 시장에서 이렇게 좀 에어레인, 한택, 에코바이오, 그린케미칼, 에코아이 등등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아이도 뭐 차트는 이런 거 좀 쌍봉 구간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일단 에어레인이 가장 좀 세게 움직이긴 했죠. 그래서 에어레인부터 나머지, 그리고 한택은 얘는 LNG도 엮이고 요 탄소 포집도 엮고 둘 다 엮이는 해요. 그래서 요 키워드들 보시면 되고, 뭐 선박 쪽은 한국 조선업에 돈 많이 쓰겠다, 다른 나라 선박 구매할 수도 있다,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탄소 포집 같은 경우에는 세계 곁다리입니다. 지금 요 조선 쪽도 그렇고 그냥 뭐 여야, 뭐 정부 정책으로 엮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 키워드에도 엮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금요일 움직임이 좀 좋았죠. 그래서 현대임스가 일단 상한가를 쫙 뽑아냈고, HJ중공업,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오션, 그 다음에 현대 뭐 중공업이라던가 미포 등등 조선 쪽도 일단은 조금 더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조선 애들은 좀 힘주면서 좀 수급주에서는 뭐 수주받고 하면은 전고점 넘긴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차트 구간은 좀 눈이 갑니다. 이런 자리 이제 좀 돌파를 시켰죠. 거의 19년부터니까 6년 고점 구간 계속 좀 우상향 하다가 돌파 나오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자,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좀 언제 이어지나, 일단은 5월달이겠죠. 뭐 긴급금리 인하는 정말 쉽지 않아가지고 금리 인하는 5월 FOMC를 생각을 해두면 되고, 주간 일정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트럼프가 구체적인 답을 줬는데 조금 아쉽게, 그 다음에 홍준표 대선 출마 선언 오후 2시, 그리고 이재명 퓨리오사 AI 방문 예정, 요거 이제 주말 중에 좀 뉴스 시장에서는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만큼 좀 갭이 뜨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건 뒤에 보고, 그 다음에 4월 16일은 반도체 유리기판의 모든 것 컨퍼런스가 이제 국내에서 열려요. 자, 요것들. 그리고 뭐 이제 뭐 한알령 관련해서는 중국 무비자 같은 거 발표 나올 수 있고, 아마케 관련해서 참여 기업들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둡시다. ABL 바이오랑 이제 유한양행, 그 다음에 뭐 펩트론, 유한양행, 보로노이, 그 다음에 온코닉 테라퓨틱스, 그 다음에 뭐 리가캠,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이거 외에도
종목 진짜 많거든요. 그 AI 쪽도 꽤 있더라고요. 요거 말고서는 뭐 좀 우량주들도 껴있기는 한데, 일단 시장에서 좀 제일 부각이 되고 신고가에서 놀고 있는 ABL이랑 펩트론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유한양행도 리보세라립 그런 것들. 자, 유한양행은 리보세라립이 아니라 그 렉라자죠.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HLB랑 착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대선 테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도 좀 메인 테마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봐야 돼요. 일단 근데 주말 끼고 나온 게 이런 내용들이 좀 계속 쏟아졌습니다. 오세훈, 그 다음에 한덕수, 유승민 키워드들이 좀 붙었죠. 그래서 오세훈은 이제 확실하게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을 좀 그었어요. 그리고서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참여 안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좀 악재성 뉴스라고 저는 좀 생각은 하는데, 그 다음에 뉴스가 또 새롭게 좀 붙여요. 뭐 어떻게든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정치 테마는 다 단독이에요. 보면은 내용이, 오피셜 내용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정치 테마 좀 매매를 할 때 내가 좀 나눠야 됩니다.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통해서 매매를 할지, 아니면은 나는 이런 재료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은 뭐 경선 참여 안 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뒤에 출마를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뭐 다른 뉴스들이랑 이제 최근 뭐 행보,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방송 통해 가지고 나오는 국정활동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근데 이거 결국 출마할 것 같은데 이 뒤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되는 쪽이 대선 테마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성향상 이제 좀 리스크가 있다 싶으면은 안 하려고는 하기는 하는데, 왜냐면은 이게 좀 터지면은 크리티컬 하기는 하거든요. 이게 진짜로 불출마 선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아직 분명히 가능성은 있죠. 불출마 선언 직후 오세훈 만났다. 그래가지고 요거 내용을 봤을 때는 뭐 디테일한 건 없어요. 그냥 오세훈 만났는데 이게 이제 제목만 보면은 이러면은 오세훈 통해 가지고 좀 힘을 합치자 해서 나중에 뭐 자신한테 좀 지지해달라 이런 거를 좀 얘기했나? 이런 뉘앙스로 갖다가 제목을 좀 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나중에 실제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진짜 그냥 기본부터 가짜 뉴스인 경우도 있고. 그래도 이제 내용 한 구석에는 총리실 관계자는 한대행은 미국 관세 등 통상 문제를 푸는데 매진하고 있고 출마 설가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뒤통수 탁 때리면서 출마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 막 정치인들이 그런 적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하나 뉴스만 보고서 이거는 출마 무조건 안 하겠구나, 무조건 출마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최소한 저는 저 지앤코 이거는 좀 마음 아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전의 대선 2017년 이 전전 대선이죠. 요때 좀 많은 분들을 고통으로 끌고 갔던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 키워드로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닌가 해서 막 다 움직였어요. 여기도 꽤 많이 움직였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불출마 선언 딱 나오면서 점화 2번 이런 것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리스크를 감당하고서, 왜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직 좀 움직임을 봤을 때는 계속 좀 출마에 대해서 선을 긋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세력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붙이는 뉴스의 케이스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분의 생각은 누구도 알 수 없죠. 정말 직접적으로 갖다 내가 근접해서 뭐 들었다, 지인 건너서 뭐 지인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너서 들었다 뭐 하면은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는 좀 리스크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해볼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최근에 좀 계속 지지율 뉴스로 좀 많이 움직이는 케이스이기는 하죠. 그 다음에 홍준표 11일 시장직 사퇴, 14일 대선 출마 선언 예정, 오늘 오후 2시. 그리고 이준석 3자 가상 대결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 TK에서 19%는 TK가 변화의 선봉에 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국힘 측은 일단 나오는 인물들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그 다음에 뭐 이준석은 국힘은 아니죠. 여기다 뭐 이제 나경원 등이 있기는 한데, 지금 내용을 봤을 때 나경원은 결국 이쪽은 아닐 것 같은데 이쪽으로 좀 붙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 뉴스는 뭐 많이 보신 분들은 그런 흐름이랑 워낙 말 바뀌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경선 일정은 이쪽은 좀 봐야죠. 국힘이랑 민주 경선 일정에서 민주는 경선 일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거기는 사실상 민주 측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뭐가 다 뭐 그 밑에 이제 뭐 김동연이라던가 뭐 김경수 등이 있기는 한데 지지율 측면에서 와, 요 둘 중에 누가 될까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케이스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 민주 측은 정책주 위주 이재명 후보가 아직 후보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전 당대표 관련 종목들 위주로 보면 되고 국힘 측은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좀 치열하게 내용 인맥주 위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뭐 여론조사 실시 발표 4명으로 압축 그 다음에 이제 2명으로 압축 마지막에는 1명으로 압축 5월달 이제 일정이 좀 타이트해요. 2주 3주 안팎에 거기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보시면서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정치 테마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움직임 변동성이 심한 테마예요. 변동성이 심한데 그래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은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분산을 통해서 낮추고 리턴 값은 크거든요. 이쪽은 튀면은 기본적으로 뭐 100%, 200%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것도 꽤 많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관련 주들. 그래서 일단은 국힘 측 같은 경우에는 뭐 김문수 관련해서는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세원물산, 뭐 나머지 종목들이 있고 홍준표 관련주는 경남스틸, 휴맥스홀딩스. 경남 같은 경우에 이제 갭등 구간 밑으로 좀 내려오기는 했어요. 휴맥스홀딩스도 갭등 자리 밑으로 좀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3일, 한동훈 관련주는 태양금속이랑 대상홀딩스, 그다음에 DTNCR로 여기도 종목이 좀 많죠. 그리고서 뭐 안철수는 써니전자 안내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다음에는 뭐 한덕수 관련해서는 시공테크랑 아이스크림 에듀가 계속 좀 부각이 되기는 했는데 뭐 시간에는 좀 상 닫았지만 오늘 어떻게 좀 반응할지 대신에 이제 개파락을 하면은 세게 할수록 내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구간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관련해서 뭐 뉴스 이쪽도 삼보산업, 대성창투, 넥스트아이. 대성창투는 뭐 창투사 관련 종목으로도 좀 움직이고 여기저기 키워드를 좀 엮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5일선 타면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거래대금이나 시총 때문에 더 좀 손이 안 갈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넘어가면은 지역 화폐부터 해가지고 세종시 수도 이전,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주, AI 시범도시, 4년 중임제 개헌, 그리고서 안철수 2035년까지 AI 3강 진입하겠다. 제2의 과학 입국 만들겠다. 그리고서 요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제일 관심이 많았던 해가지고 이재명 예비후보 첫 일정은 AI 스타트업 해가지고 퓨리오사 방문. 그래서 K 엔비디아 뭐 다시 꺼내나. 이쪽은 결국 AI는 근데 웬만한 후보들한테 기본적으로 좀 엮일 수밖에 없는 정책이긴 합니다. AI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좀 피하기는 쉽진 않을 거고 이런 식으로 뭐 지원 키워드라던가 중간중간 좀 붙기는 할 거예요. 지역 카페는 유라클, 호나이, 웹캐시, 핑거 이런 종목들이 좀 위주로 부각이 된 케이스고 핑거는 좀 뾰족뾰족 여기 좀 쌍봉 맞고 밀렸는데 요 구간을 좀 또 잘 버티나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봉이 B도 꽤 좋은 편이고 나중에 STO 엮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헌시가 아니라 개헌 세종시는 일단은 계룡건설이 좀 대장 느낌으로 이번에 좀 치고 올라왔었고 유라테크도 차트가 좀 묘해요. 갭든 자리를 일단 좀 잘 지키면서 밑꼬리 달고 어떻게든 5일선 위로 좀 끌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세종시는 세종시 이전 이런 거는 국힘 민주 둘 다 엮이기 때문에 어디든 후보들한테 또 같이 엮일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이죠. 그다음에 이재명 위원장으로 하는 AI 강국위원회 AI 키워드도 있고 크라우드웍스 5일선 위에서 계속 좀 쫄쫄쫄 타다가 또 광기의 슈팅을 보여줄지 그리고 위세하이텍, 솔트룩스, 뭐 이스트소프트 등등 여기는 광기의 종목들이 꽤 좀 많은 흐름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소기업 창투사 린드먼아시아, 대성창투 그 다음에 이제 퓨리오사 AI는 오늘 일단 또 움직임이 갭두고 시작은 할 텐데
얘는 좀 궁금합니다. 신고가를 오늘 딱 해가지고 좀 트라이를 할지 DSC 인베, TS 인베 이렇게 두 개 정도 보시면 되겠죠. 공공주택 증가, 정책위원장, 금강산, 뭐 대북주부터 해가지고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건 또 뒤에 대선 공약 이런 걸로 좀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신재생 이런 거는 신재생 에너지랑 이제 웹툰 컨텐츠 금요일 날 일단 웹툰 컨텐츠 쪽이 엄청 좀 셌죠. 상한가를 싹 다 보냈습니다. 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요게 이제 민주당 측 정책 요쪽으로 좀 엮이면서, 그리고 그건 대선 쪽으로 넘어가면은 또 정책으로 같이 엮일 수 있어요. 공약.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볼 거는 워낙 많죠. 그리고 여야 엮이는 게 이제 탄소 포지, 그다음에 저출산 정책, 일자리, 큰 틀에서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딥페이크 키워드는 좀 번외로 또 엮을 수도 있는 뉴스들이 계속 올라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뭐 이제 지수 따라서 센즈랩, 한싹 이런 것들 좀 움직이긴 하는데, 라운시큐 정지 들어왔었네요. 주식 평화, 한빛소프트, 크라우드웍스, 뭐 이스트소프트랑 AI 쪽에서 이스트소프트랑 솔트룩스 AI, 아니 솔트룩스 AI란다. 솔트룩스,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AI 이런 종목들은 좀 지수 흐름이랑 같이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는 최근에 좀 잠잠하기는 했어요. 이스트랑 이제 솔트룩스가 가장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좀 엮이고, 그 다음에 요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키워드들 워낙 많죠. 위변조 탐지 기술로 이전에 센즈랩, 한싹 이런 애들이 보통 좀 대장을 했었고, 요 구간에서는 그 다음에 AI 얼굴 인식으로 CU박스 알체라, 워터마크로는 디지캐, 파수 요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는 좀 메인 정책 느낌이랑 좀 거리는 있는데, 벌써부터 온라인에 허위 영상 속출,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점점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 양측 둘 다 서로 후보들 뭐 물어뜯고 하는 그런 딥페이크 영상들이 점점 막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정책 측면이라던가 해가지고 또 뉴스에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 키워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종목들이 좀 시장에 뭐 주도주냐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대선에 대해서 딥페이크는 엄청 좀 중요하거든요. 트럼프 시즌, 이번 트럼프, 해리스 그 대선 때도 미국도 딥페이크 영상이 엄청 많았죠. 그게 아마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딥페이크는 또 언제든 한 번 정도, 하루 정도는 또 시장에서 테마로 뉴스로 부각시킬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정책 관련 주랑은 좀 거리는 있지만, 요게 또 이제 심해진다 싶으면은 대선 공약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딥페이크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처리하겠다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 부각은 안 됐지만 테마성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가 이쪽으로 확장이 아니지 정책 쪽에 이 딥페이크 테마가 붙을 수도 있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로봇은 뭐 별 뉴스는 없지만 뒤에 보피, 볼리, 제슨 토르 이런 키워드들, 그리고 지수 돌리고 하면은 로봇은 뭐 끼 좋게 좀 돌리죠. 확실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느덧 요 정도까지 120선에서 딱 하고 20% 상승을 했고, 클로봇은 60일선 좀 타는 모습, 하이젠은 얘는 탄력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점 이탈하면 계속 튀는데 기본 20%입니다. 기본 20%. 그 다음에 나머지 로봇주들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종전 재건 같은 경우는 좀 휴전 협상 키워드 언제 좀 나오나, 계속 그 트럼프 SNS에 한 2, 3일에 한 번꼴로 계속 러시아한테 이제 전쟁 뭐 압박이라기보다는 휴전을 원한다, 막 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간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붙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협상이 좀 진행이 언제 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의 팀 쿡 CEO 증강현실 안경 제품 개발에 매우 열중하고 있다. 근데 저는 요 VR 쪽은 그 생각은 하거든요. 결국 그 킬링 콘텐츠라고 하죠. 해가지고 이 VR 메타버스 아이템이 진짜 좀 빅히트를 치려면은 결국 각 가정에서 와 저거는 무조건 가져야 돼. 그리고 그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뭔가 킬링 콘텐츠, 어떤 뭐 컨텐츠를 위해서, VR 컨텐츠겠죠. VR 컨텐츠를 위해서 VR 기기를 가져야 돼 라는 정도의 좀 빅히트
컨텐츠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럴 수 있는 게 일반 뭐 영상 그런 것보다는 저는 VR 쪽에서 가장 미래의 기대치 엮이는 건 게임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 우리가 막 어렸을 때 봤던 뭐 공상 현실, 증강현실 뭐 그런 게임, 뭐 게임에 접속해가지고 모든 게 생생한 그런 정말 스페셜한 게임이 언제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한데 그런 게임이 좀 있거나 해야 이게 좀 유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자 이슈들 간단하게 매듭이론, 계산 성공, 양자 굴기 키워드. 양자는 또 6월 달쯤에 이제 퀀텀 코리아 그런 거 좀 하나 있기는 해요. 그다음에 이제 한알령 관련해서 중국 하이난에서 한국 중국 친선 공연 해가지고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도 참여. 그래서 한알령 같은 경우에는 뒤에 대선 이슈랑 좀 엮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화장품들은 조금은 바닥권인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차트만 봤을 때는. 그래서 각 기업의 뭐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엮이는 해야 되는데 바닥권 구간에서 좀 길게 턴시키는 종목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알령 화장품 관련주를 좀 뭐 실적 같은 느낌이랑 이제 엮어봐야 되다 보니까 좀 메인으로 보진 않는데 올해는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 또 중국 이렇게 해서 또 친밀도 형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까지도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자, 그리고 신약 개발 AI 금요일 날 시장에서 반등이 좀 있었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요 신약 개발 AI 관련주들이 한 20%대 상승한 종목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물 실험 대신 AI로 한다. 동물 실험 단계적 폐지 발표가 있었고 온코크로스, 신테카바이오, 파로스 아이바이오 등등 그리고서 네이처셀 오사카 엑스포에서 6개월간 줄기세포 기술 알린다. 그래서 네이처셀도 차트가 좀 묘하죠. 여기서 얘는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런 구간에서 지수랑 좀 상대적으로 정말 강하게 버티고 슬쩍 또 끌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도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조금 기대를 했지만 트럼프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반도체는 좀 뒤로 다시 밀고 그다음에 뭐 탄소 포집, LNG, 조선, 웹툰 및 컨텐츠, 미중 갈등, 뭐 히토류겠죠. 정확히 말하면 해가지고 요거랑 요거 외에는 뭐 이제 좀 개별주들 워낙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여기다 이제 뭐 퓨리오사는 갭이 얼마나 뜰지 좀 궁금하긴 한데 갭이 좀 많이 뜬다 싶으면은 그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정해야겠죠. 갭이 좀 많이 뜨고 시작한다 뭐 한 10%는 넘게 뜰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전고점 신고가를 향해 트라이 힘을 딱 들어가면서 트라이를 하냐 아니면 갭 뜨고 그냥 쭉 빠지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장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는 좀 그래도 반도체가 좀 기대는 했지만 못 가더라도 나머지 뭐 하나계열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로봇, 바이오, 2차전지 등등 나머지 애들은 좀 같이 돌리는 건 있어요. 그리고 정치 테마는 국힘 측은 인맥주, 민주 측은 정책주 위주로 좀 체크를 계속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한 주 시작 좋게 시원하게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좀 뉴스 볼 게 꽤 많습니다. 시장이 이제 밑에서 돌리고 하니까 좋은 뉴스들도 그렇고 좀 테마 만들려고 하는 혹은 부각됐던 뉴스들 덕지덕지 붙이는 게 상당히 많아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